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텍스 시티루핑 대표 제이윤님과 그리고 매니저님으로 일하고 계신 데니얼 배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제이윤 대표님은 제가 지난달에 뵈서 이제 네. 얼굴이 낯익고요. 예. 그 옆에 낯선 한 분이 앉아 계셔요. 제가 말로만 듣던 드디어 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매니저님. 네, 매니저 배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 안 그래도 지난달에 우리 대표님 나오셨을 때 왜 매니저님 안 나오셨냐고 질문들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오늘 활약 기대할게요. 네. 네. 네, 오늘도 원고를 아주 한가득 가지고 오셨어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뭐 봄으로 갔다가 여름으로 갔다가 겨울로 갔다가 굉장히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도 그 봄철 주택 관리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 헤일 데미지 클레임에 관해서 또 이야기 나눠 주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매니저님 보니까 건축 일을 조금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건축 일과 그 지붕을 수리하는 일, 그 공통점이나 또는 차이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뭐 건축일 둘 다 건축일인데요. 네. 특별히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일들은 보통 지상 땅을 밟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붕 올라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다리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냥 한순간에 방심하면 그냥 부상이나 아니면 크게는 사망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기후에 아니 비가 오거나 뭐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일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그런 기후적인 그런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 네.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은 뭐 워낙 건축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조금 고소공포증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 지붕에 그렇죠. 올라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없는 거 다행히도 다행이죠. 그냥 올라가서 막 네. 다람쥐가 돌아다니시 저도 돌아다니는데요. 네. 그 정도로 뭐 제가 뭐 군대에서 특수부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좀 뭐 그렇게 무서운 건 없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일 하시다 보면 조금 올라가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특별히 이제 집 주인 되신 분들이 호모들이 이제 뭐 지붕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시려고 하시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신발 같은 것도 좀 미끄럼 방지 신발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신고 가시는 보통 안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좀 위험한 경우를 당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좀 그렇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여기 보니까 채팅창에 매니저님, 매니저 배님, 아우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매일 그대와 방송으로 옮기셨네요. 오늘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라고 벌써 반갑다고 인사들을 네. 나눠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봄철 집 관리와 점검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건지 오늘 우리 데니얼 배님께서 네,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요새 텍사스 날씨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요. 굉장히 뭐 춥고 덥고 이게 봄은 왔지만은 아직까지 초겨울 날씨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몸에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이 감기도 걸리시고 또 엘러지 계신 분들도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몸같이 이렇게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도 이렇게 겨울에 춥다가 또 여름 돼서 이제 봄이 돼서 이제 풀리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춥기 때문에 네. 이게 이완과 수축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온도 변화가 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 이제 유리창이나 뭐 지붕이나 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쭈루 움츠려 들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풀리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간다거나 누수가 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타주에 비해서 좀 여기 텍사스가 그런 기온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요새 저희 집이 뭐 이런 게 세요 하면서 이렇게 클레임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들어오는 시즌인가요? 우리 또 대표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클레임은 아직도 작년에 헤일 데미지 받은 걸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선은 체크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그런데 의외로 작년에 많이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예. 네.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원래는 그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을 줘요. 네. 예, 벌써 지금 3월 중순인데요. 작년에 우박 온 시기가 3월 23일하고 4월 11일 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아직 우리 집을 한번 체크업도 안 해본 사람이 계시다면 한번 연락을 주셔서 네. 인스펙션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진짜 이제는 우리 제이윤 대표님이 혼자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두 분이서 하다 보면 클레임 받는 거, 전화 받는 거, 문의를 더 많이 좀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많이 다니실 수 있는 이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 또 있어요, 직원. 이게 다가 아니다. 깨알 홍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매니저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 텍사스는 우박이 많이 내리고 또 우박 피해가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네. 이 우박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냥 비가 쭉쭉 오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우박 덩어리가 정말 야구공만한 것들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원리를 조금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네. 텍사스는 우박이 형성되는 모든 조건들이 잘 들어맞아서 해일이 더 자주 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이제 그 걸프만, 멕시코만 그쪽에서 올라오는 스키찬 바람과 서쪽에서 오는 건조한 바람이 만나면 이제 우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후가 되는 건데요. 네. 특히 봄과 초여름에 우박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박이 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그 계절이 됐는데요. 네. 우박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뭐 기상학자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알면 좀 대비할 그렇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우박이라는 거는 이게 높은 하늘에 이제 하늘은 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공기 중에 미세한 얼음 조각이 떠다닌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런 얼음들이 이제 일정 크기 이상이 되고 이제 상승 기류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떠받쳐주는 기류가 있는데 네. 이제 밑으로 하강 기류가 있고 상승 기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 기류가 그 얼음을 계속 받쳐주면 그 위에 떠 있는데 그렇죠. 그 상승 기류가 약해지면 그 얼음 덩어리 더 이상 이제 위에 있을 수가 없어 그 밑에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 덩어리 녹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우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네.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다 받치고 있어줘야 되는데 그 받침대가 허물어지는 순간 그 우박들이 내려 꽂는 거군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올해도 우박이 내리겠죠 했는데 적절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제 이제 올지 몰라서 우박이 또 지붕이 지금 아직 멀쩡하긴 하지만 우박이 언제 올지 몰라서 너무너무 불안한데 지붕 관리를 지금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한 번 더 온 뒤에 할까요? 뭐 이런 질문도 조금 오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희가. 네, 그냥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한번 지금 현재 지붕 상태를 확인을 인스펙션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네. 뭐 지붕이 뭐 이렇게 왜냐면 우박이 지금 이제 봄철이 우박이 오는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박이라는 게 굉장히 그 예측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즈 우박이 와도 어떤 우박은 단단하고 어떤 안 단단하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데미지가 나는 게 굉장히 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좀 관심이 있으시면 우박이 우리 집에 왔었는지 이 지역에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으시지만 직접 뭐 하실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어요. 우박 그렇네요. 특히 뭐 우박이 올 때 뭐 내가
밖에서 나가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끔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 분들. 왜냐면 우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차가 밖에 내뒀다고 그거 차 안에다 들여놓으신다고 막 뛰어나가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진짜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네, 저희 그러면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전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요 텍스 시티루핑의 재희윤 대표님 그리고 매니저 배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요 지금 이렇게 채팅창을 보니까 좀 질문들이 이것저것 골고루 많이 올라왔어요. 먼저 그동안에 좀 피해 본 것들이 있어서 나무 쪽은 좀 이렇게 손을 봤는데 지붕 쪽은 어차피 또 이렇게 뭐 해일이 오거나 또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또 망가질 건데 그래도 미리미리 손을 봐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올라오셨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네. 뭐 미리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지붕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은 바로 손을 보셔야죠. 지붕에서 물이 샌다. 그렇지만 뭐 지붕이 좀 오래됐다. 뭐 그런 거는 뭐 특별히 하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나무들이 사실은 많이 자라서 좀 숲이 우거진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나무랑 지붕이 좀 연결이 되어서 보기에 그 지붕 쪽에 뭔가 좀 썩는 것들이 고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물질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무나 그런 것들이 좀 지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 또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좀 영향을 미치나요? 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요? 예, 나뭇가지가 이제 지붕에 이렇게 닿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붕이 손상이 돼요. 손상이 된다 하면 어떻게 손상이 된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싱글 자체 이제 여기는 싱글이라는 자재로 쓰는 지붕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붕 자재요. 근데 그게 데미지가 나요.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모래알 같이 붙여놓은 걸로 그래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떨어져요. 손상이 되고. 그렇죠. 끄슬리게 된다는 건가요? 끄슬리고 이제 나뭇가지 모양으로 막 끄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냥 그 닿는 부분들을 나뭇가지를 다 쳐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혹시 그 나무들로 인해서 지붕이 썩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는 있어요. 이제 지붕 끝에 보면 물바지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바지에서 이런 나무가 막 닿고 그러면 이제 나뭇잎들이 그런 물바지에 쌓이게 되면서 물이 안 빠져요. 그렇죠. 막혀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이 넘치고 이제 물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물질들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깨끗이 청소해주고 웬만하면 나무들 곁가지들이 있는 건 좀 손질을 하는 게 낫다. 해주시는 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무와 지붕이 좀 가까우면 그 들짐승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훨씬 용이해지니까. 다람쥐 같은 것들이 뭐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작년에 이제 해일 데미지로 인한 공사 진행 어떤 상황이나 아직까지도 클레임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클레임 안 하신 분들이나 시장 동향 조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걸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매니저님께서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박이 많이 왔었는데요. 그렇죠. 작년 알링턴 쪽 포토스 쪽에 3월 17일 날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우리가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플레이너 쪽이나 이런 캐롤턴 쪽에 3월 23일하고 4월 11일 날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1년 안에 이제 클레임을 하시는 게 통상적인 이제 그 기간인데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또 해주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1년 안에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신 분들 계시는데요.
근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제 좀 한번 클레임에서 이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거든요. 이게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점검 받으시고 뭐 어프로브 돼서 고치시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손을 뺄 게 없으시니까 뭐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디덕터블이 좀 이제 세셔가지고 뭐 보통 1%, 1.5% 갖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2% 갖고 계셔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디덕터블 어떻게 내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외상으로 보상금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디덕터블 안 내시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면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클레임을 했는데 보상이 안 나올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이거랑 조금 연결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여기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집을 사고 팔 때 가장 특히 이제 보험을 새로 들 때 가장 예민하게 보험회사가 보는 게 지붕이에요. 아무래도요. 지붕이 10년이 넘어갔으면요,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의 보험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에 지붕이 새 거면 또 새 거대로의 새로 지붕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새 지붕일 경우에. 예, 뉴루프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콜로니에서 어떤 분이 집을 파신다 그래서 지붕을 인스펙션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지붕 상태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다는 게 그게 뭘까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보험회사가 나와서 이제 지붕을 보상을 해줄 때는 우박 아니면 바람으로 인한 데미지로만 할 수가 있어요. 지붕이 그냥 오래돼서 낡아서 해주는 경우는 보험이 커버가 안 되고요. 근데 이 집을 가봤는데 우박이 왔는데 굉장히 조그맣게 왔어요. 클레임하기는 애매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회사가 해줄 정도는 아닌데, 예, 그래서 이 집 그 파는 거가 이제 깨졌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 사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지붕을 새로 해달라. 그렇죠. 지붕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시는 분은 내 돈 주고 못 한다. 예. 아이고, 그래서 그냥 그 계약 자체가 성사가 안 됐군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그런 건 이제 이 지붕이 굉장히 예민해요 요즘에. 그렇네요. 굉장히 예민한 토픽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붕 뭐 비만 안 세면 되지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지붕이 10년이 넘어가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된다. 텍사스는 우박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 조건으로 이제 안 좋은 조건이란 것은 뭐 보통의 디덕터블이 1%인데요. 아까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1.5%나 2%, 심지어 전 3%도 봤어요. 진짜요? 예. 그러면 뭐 이제 굉장히 본인의 부담이 커지시는 거거든요. 사실 거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막 클레임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떤 분은 뭐 클레임 먼저 해보고 보지.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이 돈을 안 줘요. 데미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미리 인스펙션을 전문가한테 받고 클레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훨씬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나왔을 때 이제 지붕을 보상해주는 얘네가 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붕을 보면 이제 내면이 있거든요. 뭐 앞쪽, 뒤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내면이 있어요. 지붕이. 그러면 이 우박 데미지는 3면 이상 데미지가 나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를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면만 데미지가 났다. 아니면 2면만 데미지가 났다. 그러면 전체가 안 나오고 이제 partially가 나와요. 부분만 나온다는 부분적으로 거죠? 고치라고.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제 예를 들어서 뭐 원래 지붕 고치려면 전체 하면 10,000불 나와야 될 게 디덕터블 빼고 반만 나오면 2,000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2,000불 갖고 지붕을 다 고칠 수가 없으니까 안 고치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중에 진짜 큰 우박이 온 거예요. 네. 안 고쳤는데. 아. 그럼 또 클레임을 또 하게 됐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는 데미지가 다 났지만 너네가 저번에 우리가 고치라고 줬는데 안 고쳤기 때문에 요번에 반 밖에 못 준다. 그렇지만 디덕터블을 또 빼야 된다. 왜냐면 클레임이 다른 클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디덕터블 낼 걸 두 번씩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굉장히 좀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반면으로는 어떤 보험회사는 데미지가 있는데도 돈을 안 줘요. 데미지가 있는데도요? 예, 그러니까 3면 이상이나 2면 이상 있을 있는데도 돈을 안 주려고 굉장히 안 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보험회사들이. 아무래도 그래야만 본인들이 손해를 들 보니까요. 저희는 알아요. 근데 뭐 방송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주시고. 그런데 그러면 싸워야 돼요. 예, 이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집주인이 싸우는 거는 힘들고요. 네. 저희 같은 무슨 루핑 컨트랙터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 선에서까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거 설명할 좀 길어지니까 그렇지만 이제 보험들은 그 가입자의 그 뭐라 그러죠?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다 찾아서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것들은 다 찾아 먹어라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모르고 이런 가정 아래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 만약에 진짜 우박 데미지가 있다. 근데 보험회사가 줘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죠. 사실 조금 부당하게 그런 대우를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보면 아는데 보통 집주인이 그냥 본인이 직접 클레임을 하셔서 어저스터가 나와서 이제 다 보고 갔는데 어저스터가 데미지 없어, you're fine 그러면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죠. 속수무책으로 그냥.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핑 컴퍼니 전문가이신 분들을 같이 가서 한번 인스펙션을 받아보고 그렇죠. 또는 그런 인슈런스 회사에서 나왔을 때 또 같이 대동을 한다거나 그렇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특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험회사에서 어저스터가 나올 때 저희도 꼭 같이 나가요. 그리고 지붕도 같이 올라가요. 네네. 예. 그러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오늘 두 분이 나와 주시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갔어요. 여기 또 채팅창에 보니까 5834님이 작년에 우리 또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집을 아주 잘 고쳐주셔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면서 감사 인사도 또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우리 또 인사 한마디씩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먼저 인사 애청자 여러분들께. 애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같이 나와서 제가 여러 말씀을 좀 지난번보다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오늘 좀 덜 떨리네요. 다행입니다. 네네. 그래서 봄철인데 이제 이렇게 온도가 많이 시차가 많이 나서 좀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몸 관리하듯이 주택도 많이 관리하셔서 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셔라. 네, 우리 대표님이요. 네, 저는 저희는 공짜로 인스펙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내가 한번 확인을 받아볼까 뭐 그런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인스펙션 해드리고 저희는 굉장히 그래도 좀 어네스트하게 저희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 왔다 갔다 하는데 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텍스시티 루핑의 제이윤 대표님 그리고 데니얼 벤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